점심을 먹고 룩소르의 동안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룩소르 동안 지역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며 신전 유적들이 주로 있습니다. 오후의 대표적인 두 신전,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전은 나일강을 따라 남북으로 배치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나일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카르낙 신전이 나옵니다. 카르낙 신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중왕국의 제12왕조 때 처음 축조되었으며 투투모세 3세, 하트셉수트, 아메노테프 3세, 람세스 2세 등 약 2000년 가까이를 여러 파라오에 의해 증축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신전으로 동서로 540m, 남북으로 600m나 됩니다. 여러 신전의 복합체 혹은 멀티플렉스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카르낙 신전은 규모와 구조가 복잡한 만큼 크게 아문, 무트, 멘투 신의 세 가지 신역이 존재하는데 당시 최고 신이자 신전 중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문신을 대표로 아문 대신전으로도 불립니다. 원래 아문신은 지역 신이었는데 신왕국이 건설되고 태양신 라와 결합하여 국가 최고 신이 됩니다. 아문 대신전의 첫 번째 탐문 앞입니다. 아문신을 상징하는 숭냥머리 스핑크스들이 탐문을 향해 양쪽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스핑크스들이 다리 사이에 파라오를 품고 있네요. 첫 번째 앞마당에 들어서면 구석에 미완성 기둥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기둥을 통해 당시 건축가들이 거대한 신전 기둥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탐문을 지나니 어마어마한 기둥홀이 나옵니다. 카르낙 신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둥홀은 아메노테프 3세 때 착공하여 람세스 2세 때 완공되었습니다. 폭 102m, 안쪽 깊이 53m 규모의 홀로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숲을 이룹니다. 기둥들은 원래 24m 높이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으며 가장 큰 기둥의 둘레는 15m나 된다고 합니다. 기둥에는 사물의 이치나 해야 할 도리,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히에로글리프 문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탐문을 빠져나오면 투투모세 1세와 하트셉스트 여왕의 오벨리스크가 보입니다. 투투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는 21.8m에 180톤, 하트셉스트의 오벨리스크는 30m에 323톤에 이릅니다. 아수안 채석장에서 봤던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완성되었다면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가 되었을 겁니다.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에게 헌신하는 용도와 동시에 파라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원래 오벨리스크의 끝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태양빛을 널리 반사했다고 하네요. 카르낙 신전의 신성한 호수 주변에는 이렇게 파괴되어 누워있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하트셉스트 오벨리스크의 한 쌍 중 나머지 한 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카르낙 신전 한켠에 신성한 호수라 불리는 저수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기 전 목욕 재개를 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근처의 스카랍의 조각상입니다. 다산과 풍작의 상징으로 고대부터 부적과 장신구로 사용됐습니다. 스카랍에는 쇳덩구리를 뜻하며 쇳덩구리가 똥을 굴리는 모습이 해가 뜨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신성시 되었습니다. 아침의 태양신인 케프리가 스카라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 정도밖에 발굴되지 않았다는 카르낙 신전. 곳곳에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룩소르 시내를 둘러봅니다.
룩소르의 한 시장을 지납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고대 유적들도 좋지만 이렇게 현지의 일상에 잠시 들어가 보는 것이 여행의 참 묘미 같습니다.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잔은 이슬람 국가에 갔다면 꼭 들어볼 수 있는 소리로 하루에 5번 일정한 시각에 예배가 시작함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룩소르 기차역이 멋있게 생겼네요. 이렇다 할 차선이나 횡단보도는 없지만 무질서 중에 나름대로 그들만의 질서가 있나 봅니다. 슈퍼나 구멍가게의 간판들이 코카콜라나 펩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국민콜라는 펩시라고 하네요.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삼성 간판도 눈에 띄고요. 이집트에 널리 쓰이는 다국적 통신사 보다폰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룩소르 신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그스름한 노을과 야자수, 룩소르 신전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답네요. 룩소르 신전 앞은 룩소르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룩소르 신전은 기원전 14세기 아메노테프 3세가 신의 여름별장으로 만든 작은 신전이었지만 카르낙 신전과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증축되어 지금처럼 큰 규모의 신전이 되었고 카르낙 신전의 부속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탐문 앞에는 람세스 2세의 좌상과 입상이 있고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 한 개가 우뚝 솟아 있는데 한 쌍이 세트인 이 오벨리스크의 나머지 한 개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있습니다. 신전 앞에 이 스핑크스 참배길은 3km쯤 떨어진 카르낙 신전의 스핑크스 길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중에 끊겨 있지만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신왕국 시대 해마다 나일강의 범람기가 되면 오페트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는데 카르낙 신전에서 아문신과 그의 아내 무트, 아들 콘수신의 신상을 배에 싣고 신상이 스핑크스 참배길을 통해 룩소르 신전에 도착하면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페트 축제는 후에 유럽 사육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첫 탐문을 들어서면 람세스 2세의 앞마당이 나옵니다. 람세스 2세의 석상들이 보입니다. 아메노테프 3세가 만든 큰 기둥복도입니다. 이집트 신전의 기둥은 습지식물 로투스와 파피루스를 형상화합니다. 기둥복도를 지나면 아메노테프 3세의 앞마당이 나오고 파피루스 기둥들이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집트 그리스도교인 콥트교에서 예배장소로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은 특별하게 3가지 종교를 거쳐갔는데 고대 이집트 신을 봉헌한 신전에서
콥트교 예배당으로 13세기부터는 람세스 2세의 앞마당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전 투어를 마치고 크루즈로 돌아오니 승객 중 누군가의 생일이었는지 직원들이 축하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아쉬운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을 달래주기라도 하는 듯 직원들의 이벤트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